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수업의 유동균 강사입니다. 우선 필기 시험을 잘 합격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컴활 1급은 필기보다는 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필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강의에서 제가 주문 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게 되면 빠른 합격은 물론 어떠한 초보자 분들이라도 반드시 강의만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강의는 이미 컴활 분야에서는 유명하고 많은 합격 수기가 나오는 강의입니다. 그 중에는 40대, 50대, 심지어는 성인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진도를 그냥 한번 쭉 진행하고 어떠한 특정 부분만 반복하면서 이해를 했건 암기를 했건 그 부분만 혼자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시험은 대부분 합격한다 라고까지 안내 드릴 정도로 시험 합격의 선을 확실히 잡아드리니까요. 강의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또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 저의 강의에는 컴활 실기시험에 대한 확실한 정보력이 있고요. 각 개인에 맞춰서 학습의 방향과 학습 양이 결정되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시험의 형태와 어떠한 버전으로 응시를 하는지, 합격 전략, 그리고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합격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시험은 컴퓨터에 대한 스프레드시트 작업과 데이터베이스 작업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을 말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액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컴활 1급 시험은 엑셀과 액세스에 대한 평가 능력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되겠고요.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이 그렇듯이 필기시험을 한번 합격하면 2년간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번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하시게 되면 별도의 갱신 과정 없이 평생 자격사로 남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실기시험도 정기시험과 상설시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상설시험은 대도시는 거의 매일 시험이 있고요. 중소도시 같은 경우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시험 일정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정기시험이 쉽나요? 상설시험이 쉽나요? 이건데요. 앞서 필기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시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문제를 새로 만들어서 출제하는 형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 상설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늘상 문제를 새롭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문제를 랜덤으로 출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전에 봤던 문제를 그대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상설시험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정기시험을 봐도 상관없고 상설시험을 봐도 상관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일정도 원활하고 또 난이도도 약간 더 수월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설시험을 응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다음은 시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버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서부터는 시험 버전이 한글 MS 오피스 2010 버전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만 해도 2007 버전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서부터는 2010 버전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는 2010 버전 외에 다른 버전들 2007 버전이라든지 2013 버전 혹은 2016 버전 뭐 이런 다른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2010 버전 말고 이런 다른 버전으로 연습을 하면 이제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 2007 버전과 2010 버전은 메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2007 버전을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버전으로 연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3 버전이나 2016 버전, 이 2016 버전은 다른 말로 오피스 365 버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얘네들은 2010 버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차트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차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2010하고 역시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니 제 가정에는 이제 2016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연습을 못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제 강의를 학습하셨던 분들의 패턴을 놓고 보면 그냥 2013 버전이나 2016 버전으로 시험을 대비하셨던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작은 차이도 불편해 하셔갖고 2010을 따로 설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2013이나 2016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학습 패턴을 놓고 봤을 때 학습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2013이나 2016 버전으로 연습을 하실 때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매뉴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2007 이전 버전, 그러니까 2003 버전이나 그 이전의 예전 버전들은 학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MS 오피스 프로그램은 2007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해서 2007이나 2010, 2013, 2016 얘네들은 이제 같은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 이전의 2003 이제 버전부터는 많이 메뉴가 다릅니다. 해서 적어도 2007 버전 이상의 버전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실기시험의 기본 형태입니다. 시험은 1교시 스프레드시트, 2교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응시하시게 되겠는데요. 스프레드시트 안에는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DB 구축, 입력 및 수정, 조회 및 출력, 처리 기능 구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제 교환의 정답 파일 중에 한 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파일을 통해서 시험의 유형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엑셀은 이제 시트 단위로 작업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 1번에서는 외부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엑셀로 가져오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는 고급 필터라든지 조건부 서식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겠는데요. 이 명령들은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이제 추출을 하거나 혹은 조건에 맞는 자료에 대해서만 뭔가 서식을 부여하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많은 자료에서 이제 조건에 맞는 자료만 추출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서부터는 한 부분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뭐냐면 페이지 설정이라든지 시트를 보호하는 기능이 기본 작업 2번에서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트의 내용을 어떤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수정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트 보호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또한 이 엑셀의 자료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인쇄를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8년도에서부터 출제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산 작업이 되겠는데요. 이 계산 작업이 바로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컴활 시험하면 바로 이 함수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함수 문제에 대해서 제 강의에 특별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에서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영역이 나오는데요. 이 피벗 테이블은 많은 자료들을 가공해서 요약 분석을 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번은 매크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매크로라는 것은 여러 개의 동작을 수행할 걸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작업 1번에서는 차트 문제가 나오게 되겠고요. 기타 작업 2번에서는 약간의 프로그래밍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폼이 나오고 여기서 어떤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검색 누르면 그런 것들이 검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을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 즉 액세스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액세스 같은 경우는 앞서의 엑셀과는 다르게 문제 1번이라고 해서 어디 테이블 개체에서만 문제가 나오고 문제 2번이라고 해서 쿼리에서만 나오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 1에 해당하는 DB 구축도 테이블에서 주로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쿼리에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다른 파트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1번은 어디 나오고 문제 2번은 어디 나오고 이런 것은 이제 구분이 지금 중요하진 않고요. 이 각각의 개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액세스는 크게 4개의 개체로 되어 있는데 시험에는 이 4개의 개체가 다 나옵니다.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라는 건데요. 우선 이 테이블에서는 자료들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이 쿼리에서는 앞서의 테이블 자료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가공이냐라고 한다면 테이블의 자료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필요한 필드들을 추출하고
혹은 정렬을 하고 조건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쿼리에서 수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폼 같은 경우는 앞서 이 테이블이나 쿼리의 자료들을 화면에 잘 출력하도록 화면 설계를 담당하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나는 2003년도의 자료들만 봐야 되겠다. 그러면 2003 체크하고 조회 누르면 2003년 데이터들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그런 부분도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는 인쇄를 하는 개체가 되겠습니다. 아까 폼이 화면에 설계하는 부분을 담당한다면 보고서는 어떻게 인쇄를 할 것인가를 담당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과목별로 45분씩 1과목 45분, 2과목 45분을 배정해 주게 되겠고요.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1과목도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2과목도 70점 이상을 맞았을 때 합격이 됩니다. 어느 한 과목만 합격이 된 것은 다음 시험에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우선 각 사람마다 학습을 해야 되는 양과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추이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 커말 1급 실기에는 보통 70에서 100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합격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기 과정은 2주 완성 계획표, 정규 과정은 3주 완성 계획표가 각 강의실 상단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표만 마치시게 되면 합격권에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어떤 과정을 선택하실지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기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출풀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정규 과정은 각 챕터별 수업을 먼저 다루고 기출풀이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초보자라고 해서 단기 과정만으로 학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단기 과정은 처음부터 바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1회의 모든 개념이 다 정리가 되는 형태는 아니고요. 한 5회에서 7회 정도 무작정 진도를 나가면서 개념들을 정립해가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각 사람마다 학습하는 스타일은 다른데요. 처음부터 바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해 가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챕터 단위로 기본기를 다져놓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선택은 어떤 기본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개인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생님 좀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희 사이트의 다른 과정들은 모두 단기 과정이 더 판매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 커말 1급 실기만큼은 정규 과정의 수강생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커말 1급은 실기가 더 어렵다 보니까요.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과정이 없으시다면 정규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본 강의의 기본 구성. 우선 첫 번째로 각 챕터별 기능 익히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프로그램의 기능도 잘 모르시고 또한 시험이 요구하는 방향도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해 보면서 기능도 익히고 또 시험이 요구하는 방향도 알아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2단계에서는 실력 향상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앞서 1단계에서 전체적인 감을 익히셨다면 그 다음 이제 2단계에서부터는 실전 시험의 유형대로 문제를 놓고 역시 또 풀이를 해드리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단계는 특강이 되겠는데요. 이 특강은 저의 강의에서는 많이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특강에는 최신 상설 복원 풀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 나오는 특이한 유형들이 바로 이 특강에 다 모여있게 되겠는데요. 제가 강의 중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앞전의 단계를 진행한 다음에 이 특강의 파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건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를 했건 간에 혼자 특강의 문제를 놓고 풀 수만 있다면 시험은 원활하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전에 1단계와 2단계는 그냥 한번 쭉 진행하면서 감을 익혔다라고 한다면 특강은 집중적으로 반복을 해서 그 부분을 혼자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강의 문제 중에 이제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를 놓고 잘 풀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다라고 하더라도 반복해서라도 그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시험은 잘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4단계에서는 보너스 문제 풀이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 모든 진도를 다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뒤에 있는 초단기 학습표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1단계와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를 공부하신 다음에 바로 3단계로 넘어와서 3단계만 집중적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단계가 있는 이유는 나는 도저히 1단계 후에 3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제 2단계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또 그래도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이제 보너스 풀이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학습자가 1단계와 3단계만으로 시험을 잘 합격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 중에 이제 완전 컴맹을 자처하고 금방금방 잊어버린다 라고 하시는 분일수록 오히려 이런 거 저런 거를 더 추가하기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1단계와 3단계만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합격을 하시는 사례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완전 컴맹을 자처하시거나 금방 이해를 못하는 분도 강의만으로 이 컴알 1급의 합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 중에는 아니 어떻게 1단계하고 3단계만으로 시험을 잘 합격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저의 강의는 컴알 분야에서는 이미 유명하고 이러한 단계를 이미 예전부터 진행을 해서 합격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다른 단계가 더 준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걸 다 생각하기보다는 1단계와 3단계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하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2급 기출풀이도 본 강의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급 필기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은 2급 실기도 중간에 또 응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이 2급 기출풀이만 바로 학습을 해도 2급 대비가 가능합니다. 즉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바로 2급 기출풀이만 공부를 해도 2급 시험도 응시를 할 수가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1급 시험만을 보실 분들은 굳이 이 2급 파트는 공부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은 본 강의의 장점, 이 컴퓨터 활용 능력 분야 소비자 선호도 1위에 그냥 믿고 따라오실 만한 검증된 강의입니다. 각종 카페나 커뮤니티에 컴알 하면 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저희 사이트의 상단에는 시장조사기관에서 컴알 인강 분야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신문 기사와 상패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최신 유형 상설 복원 풀이의 제공.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컴알 1급 실기 시험에서는 상설 복원 정보가 많이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함수 문제 차별화된 풀이법으로 50% 정도 노력 절감. 자, 이건 한번 제가 엑셀 화면에서 직접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우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 강의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도를 안내드리는 정도로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는 경력이 가장 많은 사람의 사람 이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경력이 지금 여기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력의 최대값을 가진 오동출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식으로 만들 때는 보통 이제 시중에 출판사 책들은 이제 인덱스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뭐 이런 식 쓰고 컴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열거하는 형태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식도 복잡하고 또한 언제 가로 열고 언제 가로 닫고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의 강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푸는데요.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커서를 답이 나올 곳에 갖다 놓고 fx 마법사로 가서 문제에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맥스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맥스 함수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경력의 최대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력의 범위를 지정하고 엔터 치면 일단 이제 경력이 가장 많은 8이라는 값이 추출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8에 해당하는 오동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8이라는 값이 여기 이 표에서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게 도와주는 함수가 이 매치라는 함수입니다. 저는 지금 금방 구한 맥스의 값을 잘라내기 위해서 fx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매치 함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치 함수로 들어가서 구해야 될 값은 아까 구한 이 8이라는 값을 찾아라. 어디서 찾을 거냐? 이 경력이란 범위에서 찾아라. 그 다음에 이제 매치는 이제 타입들이 있어요. 밑에 이렇게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략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0이라는 옵션을 주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4가 나왔는데 그 4라는 값은 이 오동추의 8이라는 값이 네 번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강사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번째에 있는 오동추라는 사람 이름이 구해지면 결국 문제에서 요구한 경력이 가장 많은 사람의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구했던 매치를 다시 한번 잘라내기 위해서 fx로 가서 이번에는 이 인덱스라는 함수로 들어갑니다. 이 인덱스 함수는 지정한 범위에서 지정한 행과 열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 결과로 나올 범위는 이제 강사명이 나오는 건데 몇 번째 행의 값이 나올 거냐면 금방 우리가 구한 이제 네 번째에 있는 행의 값이 나와라. 저는 이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은 이게 열이 1열, 2열, 3열인데 아까 제가 이 강사명을 범위 지정할 때 열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1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오동추라는 값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대충 보셔도 느끼실 만한 부분인데 일일이 이 식을 다 기술하기보다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답을 도출해 나가고 또 그 함수 마법사 안에는 도움말도 나옵니다.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함수 문제도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좀 수월하게 단계적으로 풀이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는 이러한 함수 마법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학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여 설명함으로써 여러 요구사항에 효율적으로 수강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일단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저의 강의는 하단에 지문을 보여드리고 상단에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들 중에는 어떤 문제는 여러 개의 지시사항이 모여서 하나의 문제를 이루는 형태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보면서 한 번에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게 뭘 설명하는 부분인지 잘 매치가 안 되고 문제 자체도 어렵게 느껴지시게 되겠죠. 저는 강의를 진행할 때 문제를 분해해서 진행하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지문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봐야 될 지문을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행할 작업 보여드리고 그 다음 지문 보여드리고 또 그거에 대한 수행할 작업 보여드리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지문에 대해서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매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컴활 1급 실기시험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처럼 분해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컴활 1급 실기 전용 게시판을 통한 질문 답변 서비스. 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기를 약간 꺼려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인강은 질문을 마음대로 하기 어렵지 않나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히려 인강이 더 개별적인 진도와 개별적인 질문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단체 수업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진도나 개별적인 질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강의는 이제 언제든 게시판을 이용하면 자신에 맞는 질문 답변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자신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가 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험 소개에서 저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합격은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필기를 그냥 우연히 합격이 되셨어도 상관이 없고 엑셀과 액세스를 전혀 모르시면서 컴맹을 자처하는 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는 필요합니다. 이 시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한 번 정도는 슬럼프가 올 만한 난이도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슬럼프가 왔을 때 이것을 잘 통과하는 분들은 엑셀과 액세스를 잘 하는 분도 아니고 이해를 금방금방 하시는 분도 아닌 합격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도 대충대충이 아니라 뭔가 한번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강의만으로 반드시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소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